199페이지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등기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시험에도 이제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거나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요즘 이 등기법 문제가 조금 종합적인 문제들로 많이 꾸며지거든요. 다음 중 뭐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에 있는 걸 막 좀 섞어서 내는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등기 절차 개시하고 나왔는데 1번 신청주의하고 나왔습니다. 자, 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시작이 되느냐?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가 등기인데, 등기 절차가 개시 시작되는 원인이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 일반인 당사자라고 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등기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이게 뭐예요? 신청입니다. 신청. 그런데 이 당사자는 개인이에요. 개인은 이 도둑놈 사기꾼도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행정기관, 관공서가 개입됐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 뭐 시장님 관사를 지어진 집 중에 적당을 하나 산다. 그러면 그때 그 관공서가 상대방과 같이 등기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관공서가 개입되어 있으면 좀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관공서의 경우는 신청 절차처럼 까다롭지 아니하고 좀 편리한 절차를 인정해요. 그걸 촉탁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당사자일 때는 뭐 하면 된다? 촉탁이라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 배울 때에도 지적소관청이라는 관공서는 등기하라고 요구할 때 등기 촉탁한다. 그런 얘기 했죠. 이 촉탁은 오로지 관공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촉탁이라는 걸 못합니다. 신뢰가 보장되어 있는 관공서만이 뭐 할 수 있다? 촉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청과 촉탁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촉탁은 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청 절차 준용한다. 즉 신청 절차가 좀 뺏겨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준용을 하되 신청 절차에 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요런 거 저런 거 몇 가지를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만들어준 절차, 그것이 촉탁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촉탁은 신청과 유사하다. 다만 신청처럼 깐깐하다, 몇 가지를 면제해준다. 몇 가지를 면제해줘서 편리를 봐주는 절차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신청 절차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촉탁은 신청과 관련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요런 거 저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하면 촉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외 해가지고 2가지가 더 있는데, 자, 등기관이 신청이 없는데도 알아서, 이게 뭐예요? 직권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이라는 관공서는 관공서니까 촉탁할 수도 있지만 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촉탁이 아니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 촉탁은 그 사건을 위촉해서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의미예요. 부탁. 신청과 크게 다른 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촉탁을 했는데 절차가 잘못된 게 있다? 사정없이 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 촉탁을 해요? 명령을 해요? 명령하죠. 명령불복종은 전시에는 총살이야. 그러니까 명령한 것은 각각 한다 못한다. 못하고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직권과 명령에 의한 등기 예외 2가지는 등기관이 알아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규정이 있을 때만 명령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이 2가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 지적법에서 직권 등록한다 할 때 직권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신청받아 등록을 해줘요.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청량에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법으로 정하는 때만이 아니고 그냥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다 해버려. 신청 안 하면. 근데 등기는 원칙 신청해야 등기를 해주고 신청 안 하면 등기 안 해줘. 안 해주는데 법에서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있다면 그때만 직권으로 해주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지적법에서 직권은 어떤 걸 직권으로 한다? 신청 안 한 거 다? 등기법에서 직권으로 해주는 거는 신청 안 하는 거 다? 아니야. 신청 안 하는 것 중에 법으로 직권으로 한다라고 정해놓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등기는 다 등기된다? 다 등기 안 돼 있을 수 있다. 다 등기 안 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적은 다 등록돼 있다. 기억납니까?
등록된 필지 수는 등기된 필지 수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이 직권에 의한 등기는 대부분 다 중요하다. 우리 지적부에서도 직권하고 나오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직권하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다 중요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거의 안 중요한데 이게 10년 넘어 한 번씩 어쩌다 얼굴 보이는데 이것까지 다 어찌 준비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배우는 게 이제 신청 절차를 배우는 것이고 신청 절차 배우고 나면 이제 촉탁이라는 예외 이제 몇 가지 무슨 예외가 있냐 정도 배우면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직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그 안에 나오는 깊은 얘기들 알려고 하시지 말고. 자, 이 102페이지 가보시면 202페이지 저 밑에 공이 신청주의 예외해가지고 양가를 본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하고 나왔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번 내용하고 직권에 의한 등기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법 모아놨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나중에 등기법 뒷부분을 배우면서 하나하나를 서로 다른 절차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고 나서 이거 보고 이 중에 절반이 이해가 되더라.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거의 천재적인 영역에 있는 분이에요. 한 번 보고 나서 끝까지 가서 다시 보니까 절반이 와 이거 참 그 얘기하네 하고 끄떡거린다. 이건 천재다 천재. 요거는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쭉 보면서 직권이 요런 게 있었지 요런 게 있었지 하면서 한 80% 이해되면 올해 등기는 큰 걱정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보는 거다 넘어가는 거다. 넘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4페이지 갑니다. 제1절 등기 신청하고 나왔습니다. 자, 등기 신청 행위하고 나오는데 뭐 등기 신청하는 행위예요. 뭐 별거 있나? 됐고. 자, 밑에 양가로 3번 등기 신청의 적격이라는 게 나왔어요. 등기 신청 적격. 자, 등기 신청 적격이란하고 의의가 나왔는데 자, 등기 기록, 즉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으로서 기록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이런 말 나왔어요. 자, 내가 소유권자로서 등기부에 등기가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내 이렇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나를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간 사람,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소유자 갑 되어 있습니다. 이 갑이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됩니까?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갔잖아요. 이 등기 명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가졌으니까 소유권 등기 명의인. 전세권 A 등기됐다. A도 등기 명의인인데 무슨 명의인? 전세권 등기 명의인. 이리 부른다는 거야. 자, 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명의인인데 이 등기 명의인을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에 정보를 3가지를 표시를 해줘요.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가 등기가 됩니다. 성명,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3가지가 등기가 돼요. 이 3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명의인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자, 그러면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등기신청 적격이에요. 이 등기신청 적격이라고도 하고 등기 명의 적격이라고도 하고 좀 어렵게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값다 하시고. 자, 이 등기신청 적격에서는 뭘 따지느냐? 부동산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나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느냐? 자, 요즘 사람보다 개가 더 우위인 세상이 됐어요. 맞죠? 얼마 전까지 페미니즘에서 여성 상위 시대였는데 요즘은 강아지 상위 시대야. 그죠? 저도 지금 서울에 가면 제 누나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길러요. 시골에 형님이 기르던 쪼매난 강아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기르는데 이제 그 강아지 때문에 여행도 못 가. 강아지 때문에 1박 2일로 친구 집에 놀러도 못 가. 굶을까 싶었어.
강아지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을 못하고 살아요. 그래 내가 이따가 그럼 뭐하러 기르노? 막 고기나 먹자. 아니 강아지는 강아지 해야 돼. 강아지 때문에 사람이 내 할 일을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맞죠? 강아지는 내 사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지 사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거든요. 그 강아지를 기르는 게 아니죠. 강아지를 모시고 사는 거죠. 미쳤지. 미쳤어. 그런데도 뭐 그래 살아요. 좀 강아지 상위시대야. 강아지. 사람이 가면 돈 얼마 안 해요. 몇 년 전에 제 작은 놈 맹장이 터졌어. 토요일 날 터졌는데 견딜만 하더라고. 그러면 좀 잘 견뎌요. 이따가 일요일 날 갑자기 아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울산 간절곶고 시골에서 해운대 백병으로 날라 응급실에 잡아넣었어요. 봤더니 의사가 탁 맞으더니 벌써 터졌네. 니 어째 여태까지 해서 너 아버지 뭡니까?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8일인가 입원하고 수술했어요. 그거 하고 돈 얼마 냈나? 한 60만 원? 그 정도 낸 것 같아. 우리 집에 강아지 어디 가서 끓겨 와가지고 상처가 나는데 이 털이 많아서 이 끓여가지고 피가 나는 줄도 몰랐어요. 그 여름에 어느 날 지한테 갔는데 어디서 우리 고기 오래되면 생고기 썩는 애 있잖아요. 그게 나 뭐야? 이따가 하다 보면 이만한테 냄새나. 뚝뚝뚝 쳐다보니까 안에서 막 상처가 어디서 이제 밖에 산보하라고 내놨더니 철조망 같은데 뒤 긁혔던 모양이라. 그래가 그놈 가가지고 5일 입원시켰어요. 5일 입원시켰는데 100만 원 줬어. 100만 원 줬다고? 100만 원. 사람 8일 입원하고 60만 원 줬는데 개 5일 입원하고 100만 원 줬다고. 100만 원. 그죠? 이 들은 강아지. 잡아물 수도 없고. 눈을 한 맞췄으니까 못 잡아먹죠. 그러니까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랫동네 강아지하고 바꿔서 잡아먹어야죠. 여러분 그런 세상이다. 그래도 나는 마당에서 나 기릅니다. 기본적으로 어디 내 놀러 간다? 가족 여행 가면 그러면 사료통 이만큼 해놓고 물 이만큼 부어놓고 혹시나 뭐 하면 옆집에 요 마당에 한 번씩 보고 한 이틀 지나고 없으면 좀 절하고 미리 딱 맡겨놓고 갔다 오면 돼요. 근데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 그리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 왜 모시고 사나? 강아지 처분하라. 잘 기를 사람한테 주든지 안 그러면 요즘 흐하니까 우리 뭐 보양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뭐 하다 그래 가노? 자, 개가 그렇게 우대받는 세상인데 내 죽으면 내 전재산 내 자식들한테 안 준다. 오면 돈 뺏어가려고 눈이 붉은데 나 개한테 줄 거다. 아파트 개한테 줄 거야. 소유권 이전 쫑한테 상속한다. 자, 쫑은 지 이름으로 부동산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은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다시피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뉘죠. 자연인은 우리 같은 자연적으로 사람으로 출생, 부모로부터 피와 살을 물려받아서 태어난 이런 사람을 자연적으로 사람이다.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근데 자연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요즘 단체 이름으로 사회생활 많이 하죠? 삼성전자 이름으로 연말 가면 불우이웃돕기 10억,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이름으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법인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죠? 그래 다 해. 그래서 그 법적으로 자연인이 모여서 만든 단체도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 취급해준다. 그게 법인입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단체예요. 그런데 단체는 단체인데 법적으로 사람 인정 안 해주는 단체. 그게 법인 아닌 사단체다. 문중이니 종중이니 뭐 교회 신도들 단체니 이런 거 총유라고 하는 공동소위 배웠어요? 그거 배울 때 여기 들으셨죠? 그래서 요 자연인과 법인, 사람 둘하고 법인 아닌 사단체단, 사람 취급 안 해주는 단체, 이 세 사람이라 하기도 그렇고 이 세 사람 세자만이 부동산의 권리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인이라고 했는데 외국인은 자연인입니까? 짐승입니까? 자연인이죠? 외국인도 그래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뭐 허연 사람 보면 허허 저거 짐승 같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야.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허예 해가지고 오면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마산에서 어시장 근처에서 시계 보석방을 타셨어요. 그럼 그쪽에 이제 이 어선들 들어오면 그 양반들 몇 달씩 배 타고 있다가 내려오면 돈을 받잖아요. 많이 받으면 막 해서 막 현금을 이리 갖고 다녀요. 냄새나고 막 옷에 막 찌들어 있고 그렇지만 현금은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 와가지고 그때 오면 그때 이제 제일 좋았던 시계가 라도라는 시계였어. 라도 시계가 이래가지고 안에 닷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흔들어보고 움직이면 진짜 라도고 안 움직이면 짝퉁 라도야. 그때 그 라도 같은 거 사러 온다고요. 라도 주소! 이러고 딱 들어와. 일반인들은 라도 못 사요. 그때 시티전, 오리엔트 이런 거 샀지. 딱 하면 돈을 딱 지갑을 했는데 지갑 안에 현금이 이만큼 있어요. 그 안에서 딱 이렇게 해서 나와.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셔서 와, 나 저거 지갑 꺼낼 때 보니까 가슴에 털이 부숭부숭하니 저기 짐승이지 사람이가. 외국인들 사람이에요. 맞죠? 부동 취득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자, 태아는 가능한가? 안 됩니다. 태아는 안 됩니다. 자, 태아하고 영유아는 다릅니다. 영아, 유아 젖먹이고 영아는 아직 태어나지 얼마 안 된 혼자서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애들이지만 이미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나이가 적은 애들은, 어린 애들은 지가 스스로 벌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로부터 정여를 받을 수는 있죠. 맞죠? 그래서 애들은 어리더라도 부동산 취득은 가능합니다. 지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지 이름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태아는 아직 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출생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이름, 주민번호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등기부에 등기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아니한 애는 부동산 취득이 돼요? 안 돼? 안 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태아는 아직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민법에 가도 태아는 원칙적으로는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데 예외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죠.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하면서 나중에 아마 한 번 좀 듣게 될 거예요. 됐고. 자, 법인은 공법인이 있고 사법인이 있어요. 자, 공법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법인이고 사법인은 사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법. 우리 얘기는 회사들은 다 사법인이죠.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부산시, 북구 같은 이 단체들은 공법인이란 말이에요. 되죠? 그러나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법인이죠. 법인은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라 합니까? 시가지에, 대도시 시가지에 큰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법인 소유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를 거의 지금 경제적으로 이미 다 지배하고 있죠. 다 지배하고 있어요. 큰 것들은 지금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죠. 우리 저 보다시피 뭐 부산에 뭐 서면 그 뭐 호텔, 백화점 이런 거 다 법인 소유잖아. 그죠? 그런 거 하나 더 쓰면 그 땅값을 막 지가 다 올려버리잖아. 그거 하나 더 쓰면 그죠? 다 그래 돼 있다고. 자, 이 공법인의 경우에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럼 국가 명의로 부동산 취득 돼야 안 돼? 국유지 들어보셨어요? 네.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야. 그죠? 그러니까 돈 취득되잖아요. 시유지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지자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인 공법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치라고 하기 위해서는 선거로 그 장이 뽑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읍면동리는 우리가 읍장, 면장, 동장, 이장 선거로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죠. 그래서 읍면동리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치단체가 아니거든. 근데 동리는 예외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실질을 가진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됐어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실질을 가진다면 가능하다. 자, 법인 아닌 사단 대표적으로 문중, 종중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문중, 종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정당, 그 다음에 무슨 개발조합,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신도들로 이루어진 단체, 사찰 신도들로 이루어진 단체, 이런 단체들이 다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단은 사원들로 이루어진 단체,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고 재단은 재산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 장학재단 같은 거. 재산이 있어야
장학금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동리는 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리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화명동 동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우리 땅 사가지고 하나 만들자. 돈 모아서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좀 부족해서 화명동 어린이들 놀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땅 사서 놀이터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놀이터 만드는데 십시일반으로 돈 모았는데 3,000명이 돈 냈어. 그러면 소유자 3,000명 이름으로 등기할까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단체 하나 만들자. 그러면 단체를 뭐로 할까? 우리 화명동 주민이니까 그냥 화명동으로 하자. 그러면 그때 화명동은 지방행정구역 명칭을 쓰기는 했지만 그 행정구역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고 화명동 주민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등기가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됐고. 자, 중요한 거. 자, 이 사람들은 등기신청 적격이 없어요. 첫 번째, 학교. 자, 학교. 부산대학교. 크다. 건물 많다.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건물은 누구 명의로 등기하느냐? 부산대학교 이름으로 안 돼요. 학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학교 재산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느냐? 학교를 설립한 설립주체 명의로 등기합니다. 자, 아주 보기 좋은 이름으로 설립주체라고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다. 주인 이름으로. 맞죠? 학교는 학교가 설립해요? 사람이 설립해요? 사람이 설립했겠지.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개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개인이 학교 설립 못합니다. 지금 학교 법인을 만들어서 학교 법인 이름으로 학교 설립이 가능해요. 이제 개인 이름으로 학교 설립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 단체고 법인이에요. 공법인이죠. 그러면 부산대학교는 누가 설립했어요? 국립. 누가 설립했어요? 국가가.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 명의로 등기 되는 거예요? 국가의 명의로 등기 되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가 설립했죠? 그럼 그 재산은 누구 명의로? 서울시 명의로 등기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예전에 백화점 들어서기 전에 서면상고 아니고 부산상고죠? 부산상고 그 넓은 땅, 야구장이 있던 그 넓은 땅 누구 명의로 등기 돼요? 부산상고 이름으로? 아니야. 부산상고를 만든 부산상고 재단 이름으로 등기 된다. 학교법인 이름으로. 됐습니까? 자, 조합이라는 단체가 나오는데 여러분 민법에서 공유, 합유, 총유라고 하는 공동소유 형태 배울 때 합유라는 공동소유는 민법상 조합이 재산 소유하는 형태를 무슨 유? 합유라고 부릅니다. 합유. 아직까지 뭐 안 배우셨거나 안 그러면 배웠더라도 아직 기억이 잘 안 남아있을 텐데 한번 들어서 알면 그 천재라고 그랬죠. 천재. 원래 인문 계열에서는 천재가 없다고 그래요. 이과학을 통해 천재가 나오는 거지. 맞죠? 됐습니다. 자, 민법상 조합, 특별한 조합 나오는데 조합은 이 계약이에요. 조합 계약. 민법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계약이 3가지밖에 없어. 매매, 교환, 임대차. 근데 민법이 예를 들은 유명 계약이 14가지 맞죠? 있어요. 그 계약 중에 조합 계약이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서 재산권, 기타 노무를 출자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자는 계약. 그걸 조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업하자는 계약이에요. 그럼 동업이니까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 맞죠? 그럼 동업하자 해가지고 동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샀다, 토지를 샀다. 그러면 등기할 때, 자, 권리자가 한 사람이다, 여러 사람이다? 여러 사람인데, 자, 근데 세 사람이 동업을 하면서 세 사람의 조합, 그 단체 이름을 삼우회, 세 명의 친구가 모였다. 삼우회 조합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삼우회 조합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한가? 라는 걸 다루는 거야.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지 단체 이름으로 등기하지 못한다. 조합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벌병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모여가지고 세 사람이 사무회 조합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목장 사업 같이 하자. 좋지. 그럼 목장 사업 할 때 땅 사가지고 목장 지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가벌병 있는 돈 가지고 A가 가진 목장 부지하고 건물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소유자가 A였죠. 2번 소유권 이전 사무회 조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소유권 이전 가벌병 사람 이름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지 단체 이름으로 등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합유 등기에 있어서 이 민부상 조합의 합유 등기에 있어서 합유 등기는 합유 지분이 등기되지 않습니다. 합유라는 뜻을 기재합니다. 이 정도 일단 알고 갑니다. 자, 여러분 공유 배우셨죠? 공유는 자유로운 공동소유 형태야.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가벌병 세 사람이 공유하더라. 그러면 내가 저 부동산 좋네. 지분 사고 싶다. 병의 지분을 내가 살 때 가벌과 연락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병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내가 지분 취득하면 됩니다. 들어갔다가 내가 돈 필요하다. 지분 팔고 싶다. 값을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자유스럽게 내 거 팔고 나오면 그만해요. 완전 오합지졸들 그냥 모여있는 게 공유입니다. 공유는 그래서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나 합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는 목적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 의해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립니다. 자, 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합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민부서 다 배웁니다. 합유 지분 자유롭게 처분 못해요. 예를 들어 가벌병 1억씩 투자했다. 그러면 지분 3분의 1씩 가지겠죠. 그런데 병이 3분의 1 지분 팔아버려. 정한테. 그럼 정이 3분의 1 지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럼 단순히 재산상 지분만 가지는 게 아니고 합유는 뭐예요? 공동사업 경영이죠. 사업 경영에 대한 지분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가벌병 믿을 만한 사람 3명 모여서 공동사업하자인데 갑자기 병 빠져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정이 들어와서 나도 같이 사업합시다. 내 의결권이 있거든 하고 들어와서 흔들어버리면 사업 돼요? 안 돼? 안 돼. 바로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합유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한다 못한다? 못한다. 제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합유지분을 처분하려고 할 때는 잔존합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맞죠? 그래서 내 미안하지만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벌이 지가 알아서 나간단다. 안 그래도 절마 때문에 사업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나가라. 좋다. 고맙다. 팔고 나가는 거야. 그죠? 됐습니다. 됐고. 자, 해서 합유는 그렇게 되는데, 근데 합유 지분은 등기돼요? 안 돼? 안 됩니다. 합유 지분 등기 안 됩니다. 합유 지분 등기해놨다가 함부로 팔고 사고 뭐 이렇게 나가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죠. 합유 지분 아예 등기 안 되도록 막아버려요. 자,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는 됐는데 이렇게 여러 명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공유인지 합유인지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명 이름으로 등기할 때 이거 공유가 아니고 합유입니다. 합유자, 가벌병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이게 합유라는 뜻을 등기부에도 기재하고 신청서에도 기재를 함으로써 등기부에 기재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공유와 합유의 대표적인 차이점. 공유는 지분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공유는 지분 등기 돼요. 합유는 지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근데 등기관 사람이에요. 공유인데 지분 기재를 빠뜨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합유입니다. 라고 정확히 기재를 한다는 거예요. 합유라는 뜻. 됐습니까? 일단 그 정도 마시죠. 나중에 들어가면 또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든지 조금 해야 될 게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식이 쌓이면 지금 9구단 외우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웽 2차 함수 들어가면 난리 나겠죠. 됐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과를 나왔는데 수학에 흥미를 잃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학년 때 선생님이 바뀌셨는데 2차 함수 나왔는데 이게 들어갔잖아. 여기서 웽 그럴 때마다 웽 그러시면서 하는데 이 발음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설명하시는 게 이게 1이 되는 건 당연하지. 자, 이게 1이 되는 절차는 전혀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당연하지. 못 알아들으면 있는 뭐 새끼들 공부 안 하나? 뭐 이러면서 뭐라 하셨어.
그래서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선생님은 별명이 해법 수학이셔서 해법 수학의 풀이 과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약간 변형을 하시는데 깔끔하게 하셨어.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분은 그 수학 우리가 학생들로는 천재라고 불렀던 분인데 뭐 하면 뭐 공식도 많이도 안 적어 하다가 두 줄 적으면 답이 나와버려. 그냥 왜 그런데요? 너는 알지도 몰라? 그런 분이 있어. 됐습니다. 학생들한테는 해법 수학 선생님이 제일 나으셨지. 됐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여러분 독에 에이 하는 거 비슷하죠? 됐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조합은 두 가지 조합이 있어요. 민법상 조합과 특별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아까 동업하자는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단체입니다. 근데 똑같이 조합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거는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단체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단체예요. 이름만 조합이지 이거는 법인입니다. 법인.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조합이 우리가 아는 농협, 수협, 축협, 신협 같은 거예요. 우리가 농협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식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이죠. 그럼 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농업협동조합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에요. 금융기관으로서. 우리 농협 또는 국민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저당권 설정하고 들어오죠? 그럼 내 집에 국민은행 무슨 지점에서 국민은행 이름으로 내 부동산에 저당권 가지고 들어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이름만 조합이지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단체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단체로서 이름만 조합이지 실제로는 법인이에요. 법인은 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 됐습니다. 그 정도. 자, 206페이지 갑니다. 등기 신청의 당사자 해서 공동신청주의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법 중요한 얘기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쪽 당사자만 오면 등기관으로서는 조금 불안합니다. 양쪽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 그래도 도둑놈 사기꾼 속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등기소에서 신경 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의 진정성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단 말이에요. 등기 한번 잘못되면 피해액이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잘못된 등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등기 절차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도 공동 신청하라라고 해서 양쪽 당사자가 다 신청하러 오라고 요구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매매하고 소유권 넘기기로 했어요. 자, 그럼 을은 갑에게 돈을 주겠죠. 갑은 을에게 권리 줘야 되겠죠. 자, 부동산 권리가 넘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등기 신청하게 되겠죠. 자, 등기 신청하게 되면 바로 등기돼요? 등기하는데 좀 걸려요. 좀 걸려요. 그리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소유권 이전 을하고 기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한 목적은 이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는 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등기되는 거는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등기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달고 그 등기가 된다면 유리해지는 자가 있고 그 등기가 된다면 불리해지는 자가 있어요. 그때 유리해지는 자를 등기 권리자, 불리해지는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자, 등기 권리자는 말 그대로 권리가라는 이름 들어가니까 등기되면 유리해지는 자, 의무자는 등기되면 불리해지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동신청은 단순히 사람 수 여러 명이라고 공동이 안 해요. 반드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이어야 공동신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갑은 을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돈을 옛날 자기 살 때보다 훨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가격이 낮아서 눈물을 머금고 팔 수도 있겠죠. 그것과 상관없이 을 명의로 등기되기 전까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은 누가 가졌어요? 갑. 등기됨으로 해서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가 버리죠. 그럼 등기되면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자, 등기부상 권리를 가지게 된다. 유리하죠? 그러면 을은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되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갑은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돈 받았는데 권리 넘겨주는 대신 돈 받았잖아. 이 사람 한 달 전에 5억 주고 샀다가 한 달 뒤에 8억 받고 팔았는데 3억 남겼는데 그래도 우리는 돈 안 따집니다. 우리는 부동산 위에 움직이는 권리를 보는 거예요. 등기법에서는.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을 몇 배를 받고 팔았을지라도 이 등기되면 등기부상 소유권을 잃어버리죠. 그럼 갑은 등기 의무자인 거예요. 을은 바가지 호박 썼을지언정 등기부에 등기되는 순간 권리 취득하죠. 그럼 등기 권리자인 거예요. 그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부만 보고 판단합니다.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이런 말 쓰는데 등기부만 보고 판단해요. 그리고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돈을 따진다. 부동산 위에 권리 따진다. 부동산 위에 권리 따지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헷갈리합니다. 왜? 갑 돈 받았잖아. 돈 뭐 불리해? 응? 작년에 5억 주고 샀다가 올해 10억 받고 팔았는데 2배 남겼는데 떼돈 벌었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동산상에 뭐 보고 판단한다? 권리 보고 판단한다. 자, 이렇게 있다가 을이 한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을의 처 병, 그리고 을병간에 나온 자식 A, B, C, D, E 6명이서 등기하러 갔습니다. 누구 명의로? 처 을과 아들 A, B, C, D, E 5명 합쳐서 6명 명의로 6명이 등기소 우글우글 몰려갔습니다.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에요. 단독신청. 왜? 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병 플러스 A, B, C, D, E. 자, 이 사람들은 다 등기가 됐을 때 권리 취득한다, 잃어버린다. 취득한다. 잃어버리는 사람은 누구? 을은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을은 지금 살아있어요? 사망했어요? 사망했어요. 등기 신청해요? 못해요? 못하죠. 요 사람 6사람만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의무자 없죠? 권리자만 있죠? 사람 수는 많지만 단독 신청인 거예요. 단독 신청. 그래서 등기 신청이 공동 신청된다고 할 때 단순히 사람 수 따지는 게 아니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하는 신청일 때 이어야 공동 신청인 거예요. 됩니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동 신청을 요구하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데 자, 일단 요 정도, 한 6가지 정도, 이거 일단 외웁니다. 자, 앞에 콩나물 대가리만 따서 뭔지 몰라도 외웁니다. 판수보상 표표, 판수보상 표표. 외웁니다. 판수보상 표표. 외웁니다. 자, 판결, 수용, 보존, 상속, 표시, 표시. 판수보상 표표, 판수보상 표표. 외웁니다. 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들이에요. 와, 이거 6가지만 외우면 되는갑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는 광범위하다. 이게 법학 서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광범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한 12가지는 외우고 들어가면 시험에는 크게 과가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6가지. 판수보상 표표, 판수보상 표표. 판수는 옆집 아이 이름이에요.
그 옆집한테 나귀를 크게 태어나가지고 맨날 다른 애들 두드려 패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맨날 돈 물어준다고, 뭐 한다고? 보상해준다고. 보상해준다고 동네 쫓아다니면서 어제는 몇 놈 폈냐 해가지고 표 작성을 하는데 표 한 표 갖고 돼요, 안 돼? 안 돼. 해서 표 2장 작성한 거야. 그래서 앞표, 2표, 표. 판수 두드려 팬 애들 보상해주는 표가 한 표, 2표. 2표, 표. 판수, 보상, 표. 무슨 얘기인데? 몰라.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죠? 판수, 보상, 표. 자, 판결이 있으면 판결은 개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법원이 판단했죠. 그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등기소에서 보더라도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해서 왔는데 계약서 허위로 꾸밀 수 있죠. 내용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서를 가져왔어요. 법원의 판결서는 법원이 판단한 거니까 믿을 수 있죠. 단독 신청해도 좋다. 단독 신청해도 좋다. 그 다음에 수용이라는 게 있는데 수용은 여러분 민법 187조를 배우면 공용징수라는 거 배워요. 공용징수, 공공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징수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용입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 수용한다. 이 수용에 대한 것은 공익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금은 법인이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절차가 엄격하게 관리가 돼요. 그래서 수용에 의한 토지 취득은 믿을 수가 있다. 해서 이것도 단독 신청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야. 자, 바다였어요. 땅을 만들었어요. A가 돈 갖다 부어가지고 흙 사서 갖다 부어서 땅을 만들었어요. 샀습니까? 안 해요. 공짜로 받았어요? 안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가졌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신청?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에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상속. 조금 전에 우리 봤습니다. 상속. 이 사람이 그냥 애기 낳는 데는 일가견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집에서도 만들고 밖에 나가서도 막 만들고 다니는 분들 한 번씩 있다고. 자, 해서 이 양반 놓은 애들이 한 60명 돼. 자, 그러면 지금 세계 기네스 기록이 40몇 명인가 60몇 명인가 같은 부부 간에 나온 있죠? 근데 그 집은 낳았다면 4쌍둥이, 5쌍둥이, 6쌍둥이도 한 번 있던가? 5쌍둥이 몇 번 있고 기네스에 65명인가 모르겠어요. 한 번 봤는데. 대단하죠? 그거는 그냥 부모가 아니고 그냥 놓는 기계지. 낳았다면 쌍둥이도 그냥 2쌍둥이도 아니야. 5쌍둥이, 4쌍둥이 막 퍼지는 거예요. 자, 1, 3하고 요래 가더라도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죠? 상속은 다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했는데, 자, 내 건물이 단층 주택이었어요. 그런데 2층으로 정축을 했습니다. 자, 2층을 다른 사람한테 사가지고 갖다 얹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 사고, 재료 사고 해가지고 건축해 올린 거죠. 상대방과 거래해서 취득하게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또는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죠. 표제부 등기는 어떤 경우에도 공동 신청이라는 게 없어요. 나 혼자 하는 거야. 단독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라고 했는데 아까 등기 명인 표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게 등기 명인 표시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자,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이름이 요랬는데 지금 이름을 저렇게 바꿨어요. 그럼 요런 이름을 저런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요런하고 저런하고 둘이 가는 거예요? 요런 이름이었던 저런 이름이 가는 거예요. 문이 알아듣죠?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이것도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판수보상 표표, 판수보상 표표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중에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할 얘기가 조금 있어요. 있는데 판결은 지금 하면 여러분도 조금 어렵게 느끼실 거야. 이 판결에 의한 거는 209페이지 가면 밑에 양가로서 한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나와 있죠. 요거는 다음 주 하시죠. 딱 수업 마쳐도 되니까 이제 얼굴이 좀 살아나네. 이거 참. 네. 자, 판결부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